새벽같이 일어나 돈 되는 독서를 하고 10살 주린이를 키우며 엄마표 금융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엄마 새벽같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 준비 차원에서 탄생과 동시에 시작하는 금융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명절에 받는 세뱃돈, 어른들이 귀엽다고 쥐어주는 만원, 5만원짜리 지폐, 생일이나 어린이날에 받는 용돈 등등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돈을 받게 되죠. 대부분 그런 돈은 엄마나 아빠의 지갑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거나 받은 봉투 그대로 화장대 서랍에 넣어놓고 깜빡하고 있다가 현금이 필요할 때 조금씩 빼서 쓰고 있진 않으세요? 노노, 그러면 안 됩니다. 엄연히 아이 돈이에요. 그렇게 쓰다가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 돈을 관리하고 불려주면 될까요? 유아기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딱 2개의 통장만 개설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이 이름으로 된 청약통장과 입출금 예금 통장입니다. 세트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적립식 통장은 요새 제로금리에 달하기 때문에 따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소 1년 이상 돈을 썩히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펀드나 주식을 하는 게 요새는 나을 것 같네요. 그럼 먼저 청약통장부터 개설하러 함께 가실까요? 한 10년 전만 해도 청약통장 가입하면 금리가 연 4.5%였기 때문에 적금 대신 목돈을 넣어놓는 수단으로 권유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약 1.8%대로 떨어졌어요. 2배 가까이 떨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을 꼭 개설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금융상품들에 비해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청약이라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초저금리 시대에 많은 돈을 청약통장에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청약통장에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은 불가하므로 애써서 청약 부었다가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금액 수준으로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개설하러 갈 거니까 부모 신분증 그리고 도장, 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주민번호가 뒷자리까지 다 나와 있는 서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상사라는 거 잘 안 보고 마크 처리된 서류 가져갔다가 헛걸음치고 되돌아오는 경우 많습니다. 또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인 것으로 뽑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예전에는 국민은행에서만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주요 은행들에서 거의 대부분 개설이 가능하니까 이 표 참조하셔서 가까운 점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작은 불입금액이 2만원인데 요새 10,000원짜리 바우처 주는 은행들에서 개설하시면 만원 이득이니까 이것 또한 확인하시고요. 청약순위 선정 방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른데요. 국민주택 청약의 목적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주택자일 때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매월 꾸준한 납입금을 넣어야 순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체되면 순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별, 평수별로 예치 금액이 다른데 그 금액이 통장에 들어있고 지역별 해당 거주기간을 모두 채우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넣는데 투기 과열지구 같은 곳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거나 애가 태어나자마자 가입했는데도 24개월 혹은 2년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니 괜히 미리 가입했네 하고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 또한 은행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장관맘이죠. 즉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1.8%인 현재 금리에서 더
오를 수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이유는 청약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입 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 19세 미만에 입금된 돈은 2년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 이름으로 된 청약 통장을 개설해주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아이를 위한 금융교육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부동산 정책 방향이 많이 보수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즉, 아파트 당첨이 되어도 계약금이 10에서 20% 정도 되는데 그걸 낼 돈이 마련되지 않아서 계약을 못하거나 중도금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서 어렵사리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파트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자금 계획을 굉장히 상세히 적어내야 하는 점도 있고, 애초에 돈이 마련된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과 함께 주택 마련 자금의 준비에 오랜 시간을 공들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하러 갔는데 은행 직원분이 아마 아이 입출금 예금 통장 개설도 함께 권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없으시다면요. 에이, 이자도 거의 없는 통장을 번거롭게 왜 만드나 하는 생각에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간 김에 세트로 2개 다 만들어 오세요. 지난 영상들에서 유아기 아이들에게 저축의 습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었는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습관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통장을 이용한 저축입니다. 유아기에는 집안에서 저금통에 저금만 하는 게 아니라 돌잔치 때 들어오는 목돈들과 명절 혹은 기념일에 비교적 큰 돈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저금통에 넣는 것보다는 아이 손을 잡고 은행에 가서 직접 입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 새로 나온 입출금 예금 통장을 살펴보면 아이를 위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주식 계좌와 연계해서 주식 투자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국민은행의 경우 KB 에이블 플러스 통장 개설을 한다면 KB증권을 이용하는 주식 거래 시 별도의 투자 자금 이체 없이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투자와 은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의 금융네트워크 계좌인 S라이트라는 상품으로 입출금 계좌 신규 개설 시 증권거래 계좌를 동시에 개설이 가능합니다.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로 개설하시는 분께는 국내 주식 온라인 매매 수수료를 평생 면제한다는데 수수료 면제 진짜 너무 큰 유혹입니다. 준비물은 청약통장 개설 시와 동일한데 꼭 체크하실 점은 도장을 아이 도장으로 가져가시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해지하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아이 도장이 없으면 해지도 불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은행마다 상이하지만 그래도 챙겨가는 게 속 편합니다. 입출금 예금 통장 개설하러 은행에 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집 앞에 신한은행 점포가 있어서 신한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하실 때 추천드리는 상품은 신한 마이 주니어 통장입니다. 수많은 상품 중에 미성년자를 위한 상품이라고 나왔는데 금리도 연 0.1%이고 딱히 우대 조건도 많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일단 개설해 봅니다. 수수료 우대 조건을 채우자니 월별 입출금 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하네요. 번거롭게 매달 직접 5만원씩 넣어야 할까요? 한 10분만 투자해서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12개월 미만이라면 아동수당 10만원, 양육수당 20만원이 매달 입금됩니다.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통장으로 입금되어서 생활비로도 쓰고 통닭도 시켜 먹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이 명의의 통장으로 변경해 봅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것은 클릭 몇 번이면 되니까 참 쉬운데요. 가급적 수당 입금되기 열흘 전에는 통장을 변경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번거롭게 아이 통장에 돈 넣고 빼기 안 해도 국가에서 주는 수당들을 국가가 아이에게 주는 용돈처럼 차곡차곡 쌓을 수 있으니 내 아이 통장이 두둑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요새 뉴스에 보면 은행에 갔더니 통장 하나 개설하는데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출금 예금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이유는 돈을 직접 넣었다 뺐다 하며 돈의 흐름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입출금 통장에 메모를 넣을 수 있는 점을 활용해서 사랑한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우리 딸 등 편지를 남겨놓아 추억을 만들 수도 있고요. 나중에 적금이나 펀드로 넘어갈 때 보관 용도로 사용하여 이력을 남겨주어도 좋습니다. 또 아이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에도 훗날 돈의 출처를 명확히 하실 때 좋은 자금 출처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보고 부모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별 탈 없이 잘 크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처음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유아기 아이를 둔 부모는 이렇게 막연히 아이가 원하는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감만 있지 이 아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하는 고민은 먼 얘기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실제로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아이의 대학 등록금 마련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총알이 준비된 자의 미래와 그렇지 않은 자의 미래의 출발선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 출발선은 부모가 그려주는 것입니다.